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8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종훈의 HQ 시간입니다. 역시 아직도 HQ가 뭐냐고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또 친절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하이 퀄리티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이종근의 헤드쿼터, 이종근의 HQ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지 더우셨죠? 저도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정말 도래했나 봅니다. 저녁에도 이 더위가 가시지 않으면 어쩔까 걱정될 정도로 오늘 하루 아주 무더웠습니다. 이 더위를 식혀줄 비가 왔으면 하고 바랄 정도로 오늘 등짝이 그야말로 따끈따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아직은 6월입니다. 7, 8월 진짜 한판 승부를 벌여야 될 그런 날들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오후만 되더라도 그래도 숨은 쉴만하고요. 그늘에 들어가면 그래도 바람은 느껴집니다. 자, 6월 18일 기운차게 오늘 이종훈의 HQ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아투TV가 들려드리는 아시아투데이, 오늘의 아시아투데이 일면톱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는 건 무슨 조국처럼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워서요. 막 지금 땀이 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위로 올렸습니다. 저는 결코 나르시시시스트가 아닙니다. 조국, 시작부터 조국을 상상하니까 끔찍하네요. 자,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시죠? 강호환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퇴근 시간 맞죠? 퇴근하시는데, 그래도 이종훈의 HQ, 꼭 들으실 거죠? 감사합니다. 공비장는 해병님, 좋아요 누르고 시청 대기 중이셨군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의 아투 일면 톱은, 어저께 이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최태원 반격의 판결문 오류 인정한 법원. 어저께 최태원 SK 회장이 전격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원래는 SK 출입 기자들에게 대기업 출입 기자들에게 SK의 공식 입장은 발표하겠다라고만 했지 최태원 회장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 깜짝 방문을 해서 깜짝 회견을 통해서 일단 사과부터 하고요. 그리고 몇 가지 반격에 정말 나섰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수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게 이겁니다. 재산 분할과 관련된 재판부에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라고 운을 뗀 다음에 1조 3천억 원대 재산 분할에 중요한 잣대가 된 주식 기여도에 대해 사실상 100배 왜곡이 일어났다는 게 핵심이다라고 이 기사는 읽고 있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지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SK그룹과 관련돼서 SK CNC인가요? 그 기업의 평가가 어떤 평가가 이루어졌느냐. 즉 SK가 지금 최태원 회장의 노력으로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게 2심 재판부의 지금 판단이었습니다. SK 주식회사의 주식 가치 산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최태원 회장이 주장하는 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현 선대회장이 기여를 많이 한 겁니다. 저는 조금 맞습니다 하면서 원래 재판부가
최종현 회장, 선대 회장의 기여분은 12배, 그 다음에 최 회장의 기여분,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판정을 했어요. 즉, 아이고, 최종현 회장이 키운 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최태원 현 회장이 키운 게 이만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의 지금 키운 그런 그 가치만큼 그것을, 노소영 씨, 부인인 노소영 씨에게 나눠줘야 돼요. 이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었어요. 그런데 최태원 회장이 아이고 잘못 계산했어요. 그러면서 선대 회장이 125배에 기여를 했고 나는 35배밖에 안 했어요. 하고 그 자료를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자 즉 최태원 회장이 나는 자수성가형 그런 기업가가 아니에요. 내가 SK를 키운 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선대 회장이 이만큼을 키웠어요. 그래갖고 이건 승계한 거예요. 선대 회장이 키운 건 우리 부인이 지금 기여한 바가 없어요. 아버지가 다 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한테 나눠주는 게 작아야 돼요. 이게 주장입니다. 그런데 조금 놀란 게요. 2심 재판부 이 최태원 회장과 SK의 발표가 있은 직후에 바로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지금 SK가 주장한 그런 이 오류 인정한다. 그건 잘못 계산됐다. 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지? 이 순간 여러분도 나도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노소영 씨에게 주라고 했던 그 어마어마한 액수가 다시 되돌려지는 건가? 라고 판단을 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 수치는 잘못된 거 맞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 분할액에 대한 취지, 그러니까 노소영 씨가 그만큼 기여를 한 부분과 그 다음에 노소영 씨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그런 비자금, 이 영향이 결코 폄하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한 그런 재산 분할 액수는 변동이 없어요. 라고 항소심이 얘기했습니다. 일단 노소영 씨 측 변호인은 SK가 요만한 부분을 이따만하게 침소봉대로 해서 전체를 지금 바꾸려고 한다라는 주장이고, 지금 SK는 그거 봐라, 항소심 재판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재산 분할액도 다시 계산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양쪽 다 대법원의 판결에 한번 맡기자라고 합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즉 대법원이 이것을 어느 쪽 이야기를 또 들어줄 것인가. 어찌됐든 대법원은 법리를 다투는 것이지 사실 심리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심리는 이미 항소심까지가 끝이고 법리적으로 볼 때 다툴 여지가 있느냐만 바라보는데, 과연 항소심 재판부가 오류를 했던 계산이 실질적으로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라는 판단을 대법원이 어떻게 내릴 것인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사설까지 사실 같은 내용으로 제가 연결시켜 봤고요. 오늘의 칼럼을 하나 정해 봤습니다. 이건 이각범 카이스트 명예교수의 칼럼입니다. 선동정치 혁파할 자유의 투사는 누가 될 것인가? 라는 제목에 저는 이 칼럼의 리드문부터 눈길이 갔습니다. 대한민국은 야당 대표의 기분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하는 나라가 아니다. 맞습니다. 야당 대표가 자기 기분 나쁘다고. 뭐가 기분 나빠요? 바로 나를 지금 성남시장 시절부터 내가 뇌물을 먹었다, 제3자 뇌물이다, 배임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건으로 나를 지금 재판에 넘겼는데 기분 나빠. 나 탄핵할 거야 라고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탄핵이라는 건 정말 엄중하게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만큼의 위헌적인 그런 요소가 있을 때 한번 다투어 보는 것이지. 아이고 기분 나빠. 내가 지금 2년 동안 고생하고 있어.
우리 부인도 지금 계속 뭐 수사를 하고 있잖아. 나 이제 기분 나빠서 대통령을 탄핵할 거야. 라는 사람. 또 아이고 나를 지금 내 부인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해갖고 4년형을 지금 죄다 살고 왔지. 이제 나까지 판사로 그러니까 재판부의 항소심에서 혹시 구속될지도 모르지. 우리 딸도 지금 뭐 재판을 받고 있지. 기분 나빠 하면서 탄핵 운운하는 야당 대표들이 우리나라에 있다. 참 난감합니다. 이렇게 국가적 난제가 쌓여 있는데 다중범죄 혐의자들을 야당 대표로 뽑아서 오니까 정치적 혼란 넘어서 한 나라의 사법체계,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까지 흔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각범 교수는 헌법과 국회법을 지금 민주당이 어기고 있다. 헌법 내용의 46조 2항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국회법 제114조 2항은 맹목적 추종 대신 양심에 따라 투표하려고 투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상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흔들고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면서 입법 적조로 통과된 법안들 거의 모든 법안들이 이재명을 수사하면 안 된다. 이재명을 재판하면 안 된다. 이재명을 수사한 검찰은 탄핵을 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전부 다 탄핵을 하고 이제 판사는 선출을 해야 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지금 옹호하는 그런 판사들만 아마 선출해서 뽑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자기 대표, 당대표를 방탄하는데 온갖 그 법의 권력을, 입법부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지금 따갑게 질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또 썼군요. 다중범죄 재판의 피고인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처벌을 피하게 되는 일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죠. 지금 이재명은 당원 당규도 개정해서 연임을 할 것이고 또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에 대한 걸림돌을 전부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묻지마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국민의힘이 사실 상대적으로 너무 소수 여당이다 보니 또 일사불란하게 단일 대우로 지금 목소리를 함께 하지 못하다 보니 이재명의 그런 대권 꿈이 만에 하나라도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다중범죄자를 대통령으로 지금 선출하는 그런 사회에 살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여긴 이 칼럼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은 선동정치를 혁파하고 나라의 비전을 세울 리더십이 절실하다라고 칼럼을 마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나라의 비전을 새롭게 세워서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구현할 것인가. 저도 사실 깝깝합니다. 자, 오늘의 작전 명령으로 돌입하겠습니다. 이재명은 끝내야 되는데 이제 이재명을 마지막으로 끝내는 것이 바로 하나 있다. 무엇이냐? 쪼개기다. 이재명은 쪼개기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쪼개기로 끝난다. 어떤 얘기냐고요? 일단 검찰이 이화영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한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이화영은 이미 재판이 하나 끝났습니다. 대북 송금 문제입니다. 대북 송금의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외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9년 4개월형을 받았지요. 9년 6개월형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9년 6개월형이 끝이다. 나는 이제 9년 6개월만 받으면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이화영, 착각이다 너. 또 있다 하면서 이미 추가 기소한 게 하나 있죠. 뭐죠? 이화영의 쌍방울 대납 사건과 관련한 제3자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서 이재명은 기소되고 또 이화영은 추가 기소가 된 겁니다. 제3자 뇌물죄로서요. 그런데 여기에 검찰은 또 추가 기소를 하고자 합니다. 무엇이요? 바로 쪼개기
후원입니다. 자, 국회의원은 1년에 어떤 개인도 500만 원 이상을 후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자 이화영이 쌍방울 김성태 등으로 쪼개기 좀 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5억 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화영이란 자는 사실 아시다시피 김성태가 울분을 토하는 것처럼 20년 동안 김성태를 사실 뭐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빨대를 꽂아서 쭉쭉쭉쭉 빨아먹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뜯어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김성태가 울분을 토하죠. 형, 아니 20년 동안이나 우리는 같이 형 아우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화영이라는 자가 김성태 한 사람만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화영이라는 자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막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이 되려고 노력했다? 물론 국회의원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많죠. 노력했을 겁니다만 그거보다 더 혈안이 됐던 건 국회의원에 어디에 출마합네 하면서 스폰서들을 등치는데 아주 이골이 났던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전원도 있고요. 실제로 뜯긴 사람한테도 들었고요. 그렇게 스폰서를 찾아다니면서 향응을 좋아하고 또 그렇게 온갖 그런 뭐랄까요, 정치 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원성이 자자했다고 하고요. 바로 지금 검찰은 쌍방울 이외의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킨텍스 대표이사 시절에 모 건설회사 업자들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등을 들어준다고 해준다는 약속을 하고 그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이미 지금 파악했다라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수억 원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뇌물이라는 건 특가법입니다. 특가법이라는 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그러니까 형량을 가중해서, 즉 왜 형량을 가중하냐 하면 이 뇌물은 부정부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뇌물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부정한 돈을 받고 뭔가를 들어준다고 한다면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입니다. 그러니까 브로커 같은 것이죠. 내가 누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그룹의 회장을 잘 알고 있어요. 그 하청업체가 되게 해줄게요. 라고 어떤 B라는 그런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제가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상 그 뇌물죄가 아닙니다. 뇌물죄는 공무원만 해당됩니다. 저는 알선 수재로 아마 혐의가 될 겁니다. 이 공무원이 받는 돈, 그러니까 공무와 관련돼서 세금으로 녹을 받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은 자신의 어떤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뇌물을 받는 것, 이게 바로 부정부패이고 이 뇌물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됩니다. 엄벌에 처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억 원 이상 어마어마합니다. 5억 원 이상 어마어마합니다. 형량이. 그런데 이미 9년 6개월의 형을 이미 언도받았는데 어떻게 되냐고요? 추가 기소를 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지요. 왜? 이것도 굉장히 중한 범죄. 공공기관에 그러니까 경기도라는 평화부지사 시절 또는 킨텍스 경기도 산하 킨텍스 대표 이런 공식 직함으로서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화영은 이제 재판을 또다시 받아야 되고 그 재판으로 추가 형량이 또 어마어마하게 붙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화영이 그러건 말건 사실 이화영이라는 자는 그냥 파렴치범입니다. 스폰서나 찾아다니면서 향만 추구하면서 또 내적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쌍방울의 기업을 이용해서 법인카드로 향응을
즐겼던 자에 불과합니다. 파렴치범이지요. 그런데 쪼개기는 사실 이재명입니다. 쌍방울이 이화영만 했지 않았습니다. 이미 2023년 9월 검찰은 이재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때 2024년 9월 8일에 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냐 하면 이재명의 쪼개기 후원을 찾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재명의 쪼개기 후원은 어떻게 알려졌냐고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진술에 의해서 알려진 겁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자신이 너무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이것을 진술을 합니다. 즉, 이 김성태 회장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경선이 있었던 해에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성태야, 지금 우리가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될 이재명 지사가 이제 후원금 계좌를 여는데 후원금 계좌를 열자마자 아이고 한도가 꽉 찼네,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네가 도와다오. 모양새 좋게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오게 해다오 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까 내가 이화영에게는 얼마를 줬다고 했죠? 500만 원을 줬다고 했죠. 단순히 500만 원이 아니라 다 쪼개서 내 500만 원, 쌍방울 임원들 다 동해서 500만 원씩 다 그렇게 해갖고 돈을 건넸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500만 원이 더 늘어납니다. 후원이. 그래서 인당 1000만 원입니다. 그러자 이화영의 부탁을 들은 김성태, 아이고 내가 100억이나 지금 투자를 했는데 그거 돌려받아야지. 뭔가 대가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를 내가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야 되는데 이화영이 저렇게 부탁하는데 어쩔 수 없지. 그러고 쌍방울 임원들 이름으로 각각 1000만 원씩 해서 2억 원을 즉시 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쏘니까 어떻게 되지요? 이화영을 통해서 이재명의 비서가 고맙다는 전화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이고 쫀쫀해라. 그러니까 또 들키지 않으려고 이재명이 직접 전화를 또 걸지도 않았어요. 이재명이 전화 건 게 아니라 아마도 정진상이겠죠. 비서라고 얘기했지만 정진상이 이화영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잘 받았다고 저기 전해라고 한 거지요. 나중에 나중에 이런 또 꼬리가 잡힐까봐 그 얘기를 들었다면서 이화영이 후원 사실을 이재명에게 직접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 검사가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느냐? 라고 묻자 김성태는 당신은 몰랐으나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지했다.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진술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화영이 김성태에게 이재명 대통령 만들자, 그러니까 후원금을 압도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게 쌍방울 김성태 네가 좀 도와다오 해서 김성태가 쌍방울 임원 이름으로 1000만 원씩 다 쪼개서 2억 원을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좋아라 하고 내가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얘기했어. 그러니까 고맙다는 얘기를 비서를 통해서 나한테 왔어. 형 고마워 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성태가 마지막에 한 얘기 있죠. 이게 2024년 9월 8일이거든요. 9월 8일이거든요. 그런데 김성태가 검찰한테 왜 이 얘기를 했나가 여기 나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서 얘기하게 됐다. 이렇게 합니다. 비슷한 거 있죠. 유동규. 내가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서 이제 더 이상 거짓을 얘기할 수 없다.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죠? 이재명한테 받은 겁니다. 김성태는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죠? 이재명한테 받은 겁니다. 오늘도 이재명은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그 조폭 출신 구도덕한 그 기업인 대법이나 하고 말이야. 그런 사람 말을 들을 거야 검찰? 그게 말이 돼? 라고 언론은 애완격으로 얘기하는 이재명한테 정말 상처를 받은 겁니다. 김성태 조폭 출신 맞긴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건 조폭을 등쳐먹고 완전히 생까도 유분수지. 뇌물을 그렇게 받아쳐먹고 말이야. 그 다음에 얼굴 딱 씻고 지금은 조폭 출신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듣는 조폭 김성태 열이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기 후원했다라고 다 폭로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화영을 쪼개기로 지금 쌍방울 임원으로부터 또는 건설업자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거나 또는 뇌물을 받은 이화영을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재명도 쪼개기 후원과 관련해서 기소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이재명이 정자동 수사도 남아있고 또 서현동 수사도 남아있습니다. 기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확실한 건 쪼개기는 확실하다. 왜? 김성태가 돈 준 사람은 기억을 해요. 돈 받은 사람은 기억을 못할지도 모르지만 돈 준 사람은 다 언제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증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쪼개기로 마침내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의 작전 명령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바로 이재명 쪼개기로 끝난다. 조폭 출신한테 돈 받은 주제에 조폭하면서 조폭 출신 말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재명. 참 누가 그러더군요. 후한무치가 시대정신이 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씁쓸합니다. 자, 하늘 장수벌레님, 신진우 부장판사님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상식적인 법대로 판결해 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하늘 장수벌레님만의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상식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아주 보편적인 그런 마음일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의 작전 명령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정근 아시죠? 송영길.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가 너무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어서 이야기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같은 자들은 자기한테 필요할 때는 온갖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이득을 취하고 그러자마자 얼굴을 확 바꿔버리는 그런 후한무치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또 있습니다. 송영길입니다. 이정근 지금 감옥에서 형기를 지금 계속 채우고 있지요. 그런데 3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정근이 송영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나중에 지금 그러니까 7일 날 보냈는데 10일이 지난 17일에 공개를 했습니다. 기자들에게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정근이 송영길 대표에게 진실규명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용은 저는 햇수로 3년째 징역살이 중이고 참혹한 고통을 겪고 지옥에 있습니다. 대표님은 검찰 횡포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논지에 여전히 저를 이용하고 계시니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라고 원통해 했습니다. 이정근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공개 발언한 것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무서웠습니다. 잔인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라고 이어나갑니다. 송영길 대표의 발언만 보면 이정근을 무참히 잘라버리고 오히려 검찰 수사 과정과 결과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두둔한 것이라면서 그 근거 없는 허위 발언으로 인해 저는 회복 불가능한 낙인이 찍혔고 제 인생도 송두리째 짓밟혀 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표님의 일탈 발언 이후 저에게 모든 혐의를 덮어씌우자고 모이라도 한 듯 이성만 강내고 조택상 등의 한 목소리로 저에게 몽땅 뒤집어 씌웠습니다. 제가 돈 달라 징징거렸다는 저급한 표현으로 저를 포함해 대중을 기만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이들은 당대표 선거 이전부터 제가 모 대기업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을 알았고 저의 임원카드의 달콤함을 같이 즐겼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정근의 말은 이거지요. 돈 봉투 만들어라. 돈 구할 사람들 다 찾아다녀서 돈을 구해라. 돈 받을 사람한테 다 나눠줘라. 이렇게 자기가 당대표 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시킨 사람이 이제는 이거 다 이정근이 한 일이에요. 이정근이 맨날 돈 달라고 여기저기 징징거리고 다녔잖아요. 이정근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라고 모든 것을 다 이정근에게 덮어 씌웠다는 것이지요. 이정근이라는 사람도 사실 그렇게 올바르게 산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정근의 이 혐의는 사실 송영길이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정근한테 스폰서 역할을 하면서 돈을 수십억 원을 갖다 바친 한 기업가가 사실 폭로를 한 겁니다. 아니 이정근이 뭐 들어준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돈 갖다 바쳤는데 하나도 되는 일이 없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폭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정근의 녹취록이 등장을 합니다. 수사를 하다 보니 이정근이 수년 동안 통화한 사람들의 모든 기록들을 갖고 있더라. 그런데 그 안에 어마무시한 내용이 있더라. 송영길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의원들을 구워 삼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돈을 나눠주는 그 공작 작업들이 생생하게 전화 녹음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안에는 못 푼 그런 내용들도 많다고 합니다. 워낙에 많은 수만 건의 그런 녹취 내용이 있기 때문이지요.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규의 표현처럼 이정근이 혐의를 받고 형을 살고 처벌을 받을 것은 이정근의 목만큼은 하면 됩니다. 유동근이 표현했죠. 나는 내가 한 것만큼의 벌만 받겠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만큼 처벌을 받아라. 그런데 왜 남 밑에만 다 죄를 밑으로만 돌리느냐. 지금 이재명은 이화영한테 돌렸다가 큰 화를 입었지요. 처음에 검찰에 2023년도에 나와서 나 이화영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안 뽑았을 거다. 이건 다 이화영이 알아서 훔쳐다가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화영 귀에 들어가서 이화영이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에 나가서 진술을 해버렸어요. 이재명한테 다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이화영의 부인이 나와서 정신 차려라고 법적 난동을 부린 겁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민주당의 정성호 등을 보내서 아니야 잘못했어. 이화영 너 잘못했다고 안 그럴게 이제 앞으로. 자 진술 번복해. 해서 진술을 번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까지 이화영에 대해서 일절 하나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화영이 마음을 그렇게 고쳐먹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나 이재명의 운은 진짜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 두 번째로 오늘의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산에서 들려오는 곡소리. 김정숙 못 참아 문재인 감자나 먹어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조금 좀 유치한가요? 왜 이렇게 달았을까요? 우리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거듭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가 또 벌어졌습니다. 전 영부인이 현 국회의원을 고소했습니다. 김정숙, 저는 블러핑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소한다 윤건영한테 2번씩이나 경고를 하게 만든 건 이제 좀 입 좀 닥쳐주실래요? 하고 부탁한 줄 알았어요. 김정숙식의 정중한 표현이었겠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김정숙 진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이렇게 앞뒤를 좀 맞춰보면 아마 많이 참모들은 말렸을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참모가 몇 명이나 있겠냐마는 특히나 문재인은 여보 안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요? 김정숙 좀 나대지 않습니까? 김정숙이 나대기 시작하면 국민 여론 좋아지겠습니까? 아무리 뭐 기내식이 40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짜리로 밝혀지더라도 김정숙이 나대고 다닌 것과 자기의 평생 꿈을 위해서 온갖 나라의 온갖 여행지를 전부 다 나돌아다닌 것, 이것을 국민들이 잊어먹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조용히 자숙하기는커녕 고소까지 했습니다. 고소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지요?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입니다. 왜?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이 수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고소하고 고소장 딱 날리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고발인 조사도 있습니다. 고발인을 불러서 먼저 묻던 어떤 취지의 뭐 때문에 이런 고발을 했느냐라고 물어야 되거든요. 전면에 나서도 돼. 나 나가서 배현진, 응? 정말 이번에 정말 욕설 한번 해줄 거야. 이런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행위인지. 왜냐하면 이제 김정숙은 양산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물론 검찰에 뭐 소환되는 장면이 뭐 참고인, 그러니까 고소인이니까 물론 이제 고소인 신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고발한 사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소인 신분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전 영부인이라는 그런 사회적 상징도 있고 하니까 아마 출두 장면, 소환 장면을 노출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과 관련된 고소라면 뭐가 허위사실이냐를 정확하게 가려야 되잖아요. 검찰은 아마 수사를 다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전부 다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진짜 말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유, 김정숙 여사님 제발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할 사람들. 첫 번째, 도종환. 입장 곤란해집니다. 도종환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검찰에 불려가야 되거든요. 검찰에 불려가면 어쨌든 자기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김정숙이 지금 옆구리 찔러서 인도 모디 총리가 초청장 보낸 거 이런 거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려다 보면 덜미를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하지 않아야만 대충 이렇게 항변이라도 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킬 수가 있는데, 고소를 함으로써 앞으로 앞날이 괴로운 첫 번째가 도종환, 두 번째가 고민정. 왜냐하면 고민정은 2018년 이 타지마할에 갔을 때부터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행세를 하면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이것을 직접적으로 해명하는 위치였거든요. 고민정은 비행기에 함께 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다 사실은 정황을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황희, 후에 이제 문체부 장관이 되는 황희,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불려 나가야 됩니다. 그것만인 줄 아세요? 사실은요, 당시에 비행기를 탔던 탑승객 명단이 공개가 확실하게 될 겁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문다에게 돈을 건넨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송화 춘추관장, 나중에 춘추관장이 됐던 제2부속실 비서관, 그 다음에 양이네스, 이 김정숙의 옷을 만들어줬던 디자이너의 딸, 이 사람들은 바로 문다에게 돈을 건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타지마할과 관련된 수사를 하게 됨으로써 이들 같이 비행기를 탔던 자들도 전부 다 소환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들이니까요. 그러면 문다해와 관련된 일들도
다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왜 하필 문다해와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타지마할에 함께 타고 있다는 것이냐?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인도에 정말 외교를 해야 될 그런 전문 인력이 아닌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김정숙을 호위하고 김정숙과 함께 청와대에서 김정숙의 지시를 들으면서 문다혜에게 좀 어떻게 돈 좀 보내! 그러면 돈 보내고, 문다혜 어떻게 좀 해! 그러면 해주고, 문다혜 부동산 투자할 테니까 그거 좀 알아봐! 그러면 알아봐주고 했던 김정숙 라인이 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김정숙이 스스로 그것을 밝혀내는 그런 지금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정이 여사님 제발 하지 마세요 할 것 같아요? 아니죠. 고민정이 할 수 있는 건 문재인한테 아유 대통령님 영부인 좀 말려주세요. 여사님 좀 말려주세요 했을 겁니다. 고민정 검찰 소환 응하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응? 도종환도 마찬가지죠. 여사님 좀 말려주세요. 채가 곤란해집니다.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황희 아이고 대통령님 아이고 저 불려가기 싫어요. 대통령님 마음도 제가 알아요. 했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이 김정숙한테 여보 안 가면 안 될까? 고소 안 하면 안 될까? 아마 그 얘기 하자마자 무엇인가 날라왔을 겁니다. 아니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회고록에 첫 단독 외교로 하고 쓰지만 않았어도 하지 말 얘기만 하지 않았어도 나 지금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니야. 어디다 대고 지금 고소하지 말래 라고 고함을 질러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배현진 웃습니다. 애가 닳긴 닳았나 보다. 배현진 쪽에서 사실 웃을 수밖에 없는 게 배현진이 지금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언론에 공개한 것들은 모두 다 문체부와 기재부와 외교부의 공문들 또 문서들입니다. 기재된 부분이지요. 6,292만 원이 기내식에 쓰였다라고 배현진이 주장한 근거는 바로 자료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배현진은 아니 검찰에 나가건 경찰에 나가건 이거 국가 공무원입니다 라고 하면 배현진에게 대해서 사실상 명예훼손으로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숙의 분풀이를 위해서 지금 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더 지금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중앙지검이요, 김정숙 타지마할 수사에 4차장 산하 검사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4차장 산하 검사? 그게 뭔데? 그게 뭐냐면 공정거래조사부 검사예요. 공정거래조사부가 뭔데? 네, 공정거래조사부는 중앙지검 4차장 산하에 있고요. 바로 옛날 그 특수부 있죠. 완전히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공정거래조사부가 2015년도에 새로 신설됐습니다. 당시 이제 공정거래 조사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초대 부장이 누구게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초대 부장입니다. 이 공정거래조사부가 사실상 그때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해보자라고 새로 신설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을 거기에 임명시켜서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수사를 벌였던 곳입니다. 그 전통은 사실 지금까지 남아 있고요. 그래서 현재 공정거래조사부장이 현재라는 건 이게 좀 과거 기사라 조금 전까지는 이정석 부장검사 아시죠? 이정석 부장검사. 지금, 이 탄핵을 당해서 탄핵과 관련된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 바로 그 이정석,
부장검사가 바로 공정거래조사부까지 했고요. 이 공정거래조사부가 인기를 끕니다. 검사들한테. 왜냐하면 정말 검사로서의 큰 그런 그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서이거든요. 대기업 수사가 많이 또 들어가고요. 그래서 대기업 총수들 수사까지 하게 되고 아주 큰 사건들을 주로 담당하는 그런 이 굵직한 그런 사건들만 담당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트 검사들을 배치하는 곳이지요. 바로 그 엘리트 검사를 이번에 추가 투입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종배 서울시 의원의 고발로 피고소인 신분, 그러니까 김정숙의 피고소인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검찰은 이 김정숙과 관련된 수사에 피치를 올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군요. 김정숙 수사 본격화되는 날 문재인이 올린 사진이라는 기사입니다. 문재인 또 4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어서 많이 본 그런 느낌. 감자 사진입니다. 문재인이 자기 부인이 지금 수사를 당하게 생겼는데 감자를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일의 진심, 이만하면 대농. 그러면서 마치 농사를 짓는 그런 모양. 내가 참 농사꾼이다 라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자 사실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로 분분합니다. 이 문재인의 감자는 사실 익숙하지요. 2023년에도 감자 사진이 실립니다. 2024년 2월 17일. 이때는 수확이 아니라 감자를 심는 그런 장면인데, 감자 심는 문재인. 민주당 지지자들, 개딸들은 국민은 전쟁 중인데 지금 당신은 감자를 심고 있냐라고 볼멘 소리를 했다라는 기사가 2023년에 실리는데, 이때 사진을 보면 참 웃깁니다. 자, 위로 좀 기사를 올려봐 주세요, PD님. 그러면 이 사진 지금 감자를 심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이 이게 감자인지 아닌지 혹시나 구분을 못할까 봐서 밑에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쭉 올려보시면 바로 감자라고 팻말을 이렇게 받고 있는, 감자를 심는 사진도 아니고 감자라는 팻말을 받고 있는 사진이에요. 즉 이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자라는 걸 확실히 인식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이때 당시에 개딸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사실은 감자 먹어. 왜 우리가 사실 욕을 할 때 손을 팔뚝을 이용한 감자 먹이는 거 아세요? 그 욕이라 제가 이렇게 지금 표현을 못 하는데, 서양의 욕은 왜 가운데 손가락을 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어렸을 때 에이 감자나 먹어라 그러고 이제 팔뚝을 딱 올리는 감자 모양으로 주먹을 쥐고, 그것을 이제 하나의 어떤 욕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이 장면에서 이재명에게 감자를 먹이는 거냐라고 개딸이 비난하는 댓글을 실어 쫙 달았던 것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이 감자는 그 당시에는 뭔가 욕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유추됐다는 거죠. 더군다나 뭐 보수 진영에서가 아니라 같은 좌파 진영에서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뜬금없잖아요, 솔직히. 오늘 올린 사진도 왜 김정숙이 그렇게 지금 난리가 났고, 문다혜 자기 딸의 지금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고, 자기 사위에 대한 특혜 그 의혹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그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한가롭게 감자 심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그래서 세 가지군요. 세 가지 지금 해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양산에서의 곡소리, 부부싸움을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아이고 당신이 수사를 받건 말건 에이 감자나 먹어라 라는 그런 뜻. 김정숙한테 먹이는 감자였다. 두 번째, 이재명한테 먹이는 감자다. 감자는 2023년에도 이재명한테 먹였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왜?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공경에 처했는데 단 한마디도
두둔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개딸들도 그렇다. 윤건영과 그 다음에 도종환과 고민정 빼놓고는 민주당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딱 닫고 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이건 다 이재명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재명 감자나 먹어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해석은 검찰한테 먹인다. 에이 검찰 감자나 먹어라 할 텐데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거라고 생각하세요? 문재인이 심는 감자가 김정숙한테 보내는 감자일까요? 이재명한테 보내는 감자일까요? 검찰한테 보내는 감자일까요? 1, 2, 3번 삼지선답니다. 어떤 해석이 가장 많을지 한번 궁금합니다. 이 가노미님 시장에서 사왔나? 최계수님 웃어주셨고요. 소니윤님 빨간 지뢰밭이라고 써주셨고요. 이난진님 늦게 출석합니다. 평일 맞추기 힘드네요. 경현님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박경현님 정말 고생 많으세요. 수고하십니다라고 격려해 주신 이난진님 감사합니다. 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김은정님은 2번이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감자. 박용성님은 1번. 김정숙한테 하는 감자다. 이금희님은 2번이라고 해주셨네요. 남희님도 2번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재명 감옥 가자. 나보다 네가 먼저 가야 돼. 김정숙보다 김혜경이 먼저 가야 돼. 이재명과 김혜경이 감옥 먼저 가. 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평양 온반도 이재명이 왔을 때 온반 아시죠? 평양에서 온반이 원래 어떤 처자가 자기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감옥에 가자 따뜻한 밥을 먹이려고 치마 밑으로 따뜻한 국과 밥을 가져가서 말아서 줬다는 바로 그런 데서 유래해서 평양 온반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온반을 바로 이재명이 왔을 때 양산에서 대접을 했다. 김정숙이가. 그러니까 바로 개딸들이 감옥 가란 얘기냐? 라고 볼멘 소리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아이고 보성님 2번, 최계수님 2번, 몽얼굴 기수님 2번, 이정희님 2번, 이간홍이님 다 같이 감옥 가자. 김석일님 2번. 와, 많이들 지금 들어와서 2번이 압도적이에요. 꽃길님 2번. 전부 이재명한테 감자 먹인다 라고 해주셨네.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수미쌍관, 그러니까 2023년에도 감자라는 팻말을 빵빵빵빵 박으면서 내가 지금 심은 거 감자 맞아. 내가 보내는 거 감자 먹이는 거 맞아. 라고 확인. 저 책상 두드리지 않겠습니다. 책상 두드리면 쾅쾅 소리가 나서요.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그런 해석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2번이라고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그러면 2번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한결이님도 2번, 토탈 트루스님도 절대진리 1, 2. 이분은 두 개를 선택하셨네. 김정숙과 이재명 둘 다한테 보내는 감자다. 김정숙 먼저 감옥 가. 나는 여기서 감자만 씹고 있을게. 최현희님 2번, 김등열님 2번, 김정희님 2번, 김성수님 2번. 와, 2번이 압도적이네요. 이런 거 괜찮다. PD님, 앞으로 무슨 상품 좀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참여하시면 제가 이제 선택을 해서 또 선물도 보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거 너무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셔서 이 뜨거운 호응에 대한 그런 그 답례를 다음에는 꼭 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좋아요 누가 눌러주셨네요. 맞습니다. 좋아요, 구독 빵빵빵빵 하고 좀 눌러주세요. 한결이님 2번 먼저 라고 해주셨고요. 한결이님 그리고 3번이라고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 삼지선다 문제는 여기서 일단 끝내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기분이 굉장히 업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감자 또 언제 또 튀어나올지, 그리고 그 감자는 누가 먹을지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짧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꼭꼭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갖고 나온 겁니다. 참전용사의 딸 이영애 천안함 재단에 5천만 원 기부.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모든 호국 영웅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영애의 말입니다. 배우 이영애 씨가 천안함 재단에 목숨을 바쳐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데 써달라며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단법인 천안함 재단이 지난달 말, 그러니까 5월 말이죠. 5천만 원을 기부했다라고 하면서 이 씨의 그런 선행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영애 씨는 재단 측에 호국의 달 6월을 맞아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분들을 기리고자 기부한다며 나라를 지키는 모든 호국 영웅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이영애 씨의 부친이 한국전쟁 참전 후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 국가유공자라는 사실을요. 또 시아버지 되시는 분 역시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참전용사입니다. 하지만 시부와 친부가 참전용사라고 해서 꼭 기부를 하는 것 아닙니다. 이영애 씨의 기부는 사실 이승만 재단에도 기부를 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낸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이영애 씨는 어떤 이념에 편향돼서 기부를 하지 않습니다. 소외된 사람들한테도 기부를 하고요. 또 많은 그런 사회적 약자에게도 기부를 계속 해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영애 씨의 이 따뜻한 마음을 소개하는 것은 우린 정말 우리를 나라를 이 순간까지 있게 한 많은 순국 선열들과 또 이 마음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참전용사 분들을 정말 기리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벌어진 일들이지 않습니까? 천안함 용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계속 그분들을 기리고 있는가라고 늘 되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기부를 한다? 그건 아닙니다. 돈이 있건 없건 그 마음이 평상시에도 늘 꺼지지 않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지요. 물론 주로 공산국가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공산국가 아니더라도 그 나라를 지키는 그런 그 용사들의 무덤에는 용사들을 기리는 그런 그 무덤, 그런 현충탑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그런 마누멘트가 있습니다. 물론 기름을 계속 24시간 공급을 하면서 불을 꺼뜨리지 않고 조그만 불이라도 계속 타오르게 만드는 것이지요. 저는 그 불이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그만한 불일지라도 늘 군복을 입은 모습, 제복을 입은 소방관도 마찬가지고 경찰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안녕과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제복 입은 분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에 대한 불씨는 꺼지지 않고 늘 우리 한 가슴 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영애 씨의 이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마음이 이 불씨가 점점 다른 모든 분들에게도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기부를 꼭 하라 이거 아니고요. 기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고마운 마음 그 불빛만큼은 꺼뜨리지 않고 우리의 가슴 속에 늘 간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영애 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용사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이영애 씨의 따뜻한 마음까지 달려와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또 참여도 해주시고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오늘 아투방송, 아투TV를 이끌고
고요. 또 이종훈의 HQ를 지켜주시는 그런 불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분이라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남진님 말씀, 이종훈 실장님 오늘 제일 밝아 보이시네요. 처음부터 못 들어 죄송합니다. 되는 대로 출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진님 고맙습니다. 늘 밝게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남진님의 글을 소개를 끝으로 2024년 6월 18일 이종훈의 HQ를 문을 닫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을 찾아오면 좋겠지만 내일은 바로 고성국 주필님이 진행하는 주필의 소리 시간입니다. 모레는 또 송국권 본부장님의 현장 정치가 연 이틀 이어지지요. 자, 아투TV 잊지 마시고 저녁 6시에 꼭 찾아와 주세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